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강의 잘 될 것 같아요. 내일을 발표한다는 그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저희 변호사 시험에서 형소법 관련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 제일 양이 적은 적은 과목이잖아요. 제일 적은 과목에서 자기만의 무기가 하나 만들어진다면은 남들은 남들이 봐야 되는 과목보다 저는 자기는 한 과목 부담을 덜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형소법을 굳히기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소법을 굳히기해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칠판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형소법을 굳히기 해놓고 나면은 저희 이제 형법하고 형소법 시험을 같이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선택형이나 사례형 다 똑같이 제 글씨가 이보다 훨씬 더 잘 쓰는데 좀 분필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이제 선택형 이쪽은 이제 저희 두 개의 시험 문제가 주요 판례에서 거의 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이제 선택형으로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판례들이 실질적으로는 형소법에서는 2,000개 정도의 판례가 있는데, 이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조금 의미 있는 판례들, 리딩 케이스가 된다고 하는 것들 한 조문 2개 정도와 그리고 쟁점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판례들이 선택형에도 나오고 사례형에도 나오고 같이 이제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거의 다 사례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문제만 길지 정답 자체는 금방금방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로 풀어도 선택형 만점 맞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한 12문제 정도에서 순수 형소법 정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복합 문제로 해가지고 종합 문제로 형법, 형소법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례 내용 자체는 거의 판례 사안이 100%예요. 판례 사안이 100%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내가 알고 있다라면 정답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택형에서 발로 풀어서 만점 맞고, 이제 이게 사례형이 조금 문제인데 저희 좀 잔인한 시험입니다. 잔인한 시험에서 사례형의 전형적인 형태가 문학 판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문학 판검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례를 답안지에 적어낸다. 저는 글씨를 엄청나게 빨리 쓰고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절대로 사례형 시험 제 시간 안에 시험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형법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갑과 을, 병의 죄책은 뭔가라고 할 때 거기서 논점을 잘 잡아줘야 돼요. 사례 자체의 조사가 달라지면서 또는 어떠한 조금만 이상한 행위가 하나 추가되면서 범죄 구성 요건 덩어리들을 찾아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형소법은 이제 내용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듯이 되어 있는데 다 쪼개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형소법은. 그런데 그 쪼개져 있는 부분에서 형소법을 저희는 한 50분 정도, 50분 안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요. 나머지를 형법 사안 포섭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쟁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학설을 뺍니다. 학설을 빼고요. 이 학설 부분을 너무 빼버리면은 조금 너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문제점에서 조금 녹여 들어가 주는 거죠. 이 문제점에서 이 학설을 조금 녹여 들어가지고 저희는 대신 판례를 좀 풍부하게 소술합니다. 판례를 풍부하게 소술하고 이것도 그냥 빼요. 그리고 바로 사안 해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형소법에서 이제 쪼개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형소법 사례용으로 나올 만한 쟁점은 한 50개 정도 돼요. 50개. 50개 정도가 기계적으로 외워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조건 5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나머지를 형법에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획한 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학설 판례 빼고 저희 특강하는 형태로 이제 조문과 이제 증거법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학설을 빼고요. 저는 여기 검토하는 것도 빼고요. 사실 학설 쓰다 보면 여러분들 꼬이잖아요. 꼬이고 거기에서 논거를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학설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사안에 적용하게 되는데 거기 문구들을 학설에서 다 써먹어 버리게 되면은 판례가 너무 헐렁하게 나와버려요.
똑같은 말을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판례는 긍정설이다, 판례는 제한적 허용설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두 줄 이상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학설을 빼버리고 판례로 사안을 보습하고, 여기에 이렇게 문제점에서는 저희는 조문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조문의 해석론이거든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또는 조문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 조문의 해석론, 그것 때문에 판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문과 판례가 적시가 되면은 이미 사안에서 기본 배점은 다 맞아요. 기본 배점 맞는 것, 여긴 조문하고 판례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답안지에 그 점수를 주지 않을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실무가가 채점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에요. 저희 이제 그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학설에 해당하는 배점 전혀 없고요. 조문과 판례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판례가 조금 희한하게, 이놈 봐라, 판례 이 요지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여기다 박아놨네. 이게 훨씬 더 이미지가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일단은 좀 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발로 풀어서 선택형을 만점 맞는다. 사례형은 저 같은 경우에 한 40분 내로 해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조금 무리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게 요거죠, 요거. 두 문자. 두 문자는 이제 선택형에도 필요하고요. 여기 사례형에서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문자가 제가 이제 선택형에도 꽤 있고요. 사례형에도 꽤 있는데, 이 두 문자 자체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과목이 되어버려요. 형소법을 공부하면서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두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두 문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형소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해놓고 또 다른 두 문자 과목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두 문자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고요. 두 문자를 만드는 이유는 선택형을 풀 때, 정답이 손을 들고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을 정도. 주관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어디더라? 조문과, 결국은 조문 해석론인데, 조문에 흠결이 있고 조문에 충돌이 있고 그 조문을 기초적으로 해석하는 판례. 자,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잘 기계적으로 박아내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저는 이제 그 두 문자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잘 안 외워진다라는 것들만 조금씩 두 문자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요즘 들어와서 두 문자를 만드는데 저에게 천재적인 재질이 있다는 거,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두 문자가 중간에 좀 써먹고 있는데, 우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답안지에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판례가 다 들어가고요. 조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 조문을 암기하는 건 이 사례형에서 형사소송법이 진짜 그 법 체계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1조, 형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에러입니다, 에러.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2조에서는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걸 1조와 2조에 포진시켜 놓고, 또 법원, 그래 좋지,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지라고 하면서 2008년도에 법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법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부분에 포진시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고, 또 그 수사의 강제 처분이 또 앞부분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이 사례형을 풀 때 저희는 조문을 한 20개 정도는 기계적으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20개 정도의 조문을 보고 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지금 제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 계시는 거죠? 일정 부분 얼추 주워 들은 건 있고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추 주워 들은 건 있고요. 형사 절차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문 20개를 암기를 해놓고요. 이 조문 20개의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조문들을 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문 20개를 외워서 징검다리 가교를 놓아놓고요. 어느 부분에 조문이 있더라, 어느 부분에 조문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법전에서 찾아가는데 이 내용의 알맹이는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조문은 위치, 그러면서 숫자가 좀 잘 안 외워지지. 그 숫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징검다리 20개 정도의 조문을 저쪽 이번 특강 하면서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이제 증거법에서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서 또 두 문자를 좀 꽤 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마 감동하게 될 거예요. 와, 이런 선생님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가제본으로 나가 있는데, 이 책이 곧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면은 날개 부분에 제 경력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2000년 이제 검찰 7급 공채 수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검찰 동부지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고요. 중간에 이제 사법시험을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계속 이제 2차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다 이제 집에서 돈 보내주는 것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또 수석 합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서울중앙지부에서 근무를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사법시험 하다가 또 2차 시험장에서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너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멀쩡한 직장을 왜 때려치고 나왔냐, 이런 소리 듣다가 이제 법무사학교 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쭉 한번 봐보시면 이제 저의 장점은 선택형과 사례형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 생활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자료, 이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조문에서, 이 조문이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형사소송법이고요.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규칙이 연동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몇 가지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선택형도 마찬가지고, 사례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칙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이 형사소송법 부분에 포진을 시켜놨어요. 규칙 조문은 따로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 형사소송법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그 몇 가지를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여러분들에게 나가 있는 이 조문집은 이제 선택형하고 사례형을 같이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판례, 그 판례를 최대한 한 줄로 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이게 쟁점이다, 이게 느껴지신 분들은 이미 형사법에서 한 과목의 부담을 던 것이고요. 그 판례 문구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게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발로 풀어서 여기 만점, 여긴 판례 풍부하게 소술해서 전문가 판례 소술해서 훌륭한 점수를 맞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형법의 몫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자랑과 이제 개요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형사 절차에서 제가 오늘 조문을 먼저 하고 사례를 풀려고 했는데 아직 저하고 그 호흡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조문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증거법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그 증거법 파트를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조문들을 조금 이렇게 기초로 하고, 자, 그 증거법 파트가 빨리 끝나게 되면은 조문 특강하는 데 있어서 선택형까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주관식용으로 사례형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 조문들, 징검다리가 되는 조문들 박아 넣고 그 위치에 있는 조문들 확인하고 그 조문에서 파생되는 판례들, 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책에 이렇게 절차도를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너무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복사 뜬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저 이제 그 온달 형사소송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간단하게 나와요. 이제 조문 관련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보강을 할 건데, 기초적으로 조문이 형사소송법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놈, 갑이죠, 갑. 갑이 피해자 A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 그 범죄를 저희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절도,
요 정도 해놓으면 되죠. 자, 요 정도 해놓고, 뭐, 절도범 빼놓고, 아, 강력범. 꼭 구속해야 되겠다죠. 꼭 구속해야 되겠다. 요 나쁜 놈. 자, 요 나쁜 놈을 저희는 교도소로 보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자체는 이미 성립한 것을 전제로 요 놈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네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누가 제일 무섭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경찰이 제일 무섭습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저는 경찰보다 검사가 더 무섭습니다. 제대로 아는 놈은 저는 판사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법원의 이름으로 있는 그 판사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님이 저를 사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판사님이 저를 무기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징역 10년, 벌금을 1억을 때릴 수 있거든요. 예, 판사님이 제일 킹왕짱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건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판사님. 이게 지금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의 주문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너 살인범이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살해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 여기는 알아야 되겠죠? 이 소문. 323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판서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정리해가지고 대충 그 내용대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탄력적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전문들 막 받아 적다 보면은 이제 제 강의를 놓치게 되니까 그 부분 참조 자료로 나눠준 거고요. 글씨 훌륭하죠? 제 글씨입니다, 제 글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놈을 교도소로 쳐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을 교도소로 쳐넣기 전 단계에서, 경찰이 무섭습니다. 검사가 무섭습니다. 라고 했던 건, 이제 경찰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었던 거죠. 수사권이 있어서 이제 체포 구속을 하고, 나를 가두니까, 유치장에 가두니까. 예, 나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요것 때문에 무섭게 생각되었던 거죠. 전국에는 이제 여기가 제일 무서운 건데, 이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확신을 주라. 여기입니다. 이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해서 이 사실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속요건 사실들을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설치하라. 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재판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고 일반 국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너를 교도소에 쳐놓을 수 있노라예요. 그리고 본질이 이 유죄 판결, 판사님의 유죄 판결이 제일 무섭고요. 자, 그 유죄 판결의 전 단계로 이 수사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전국에 이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저희 형사소송법은 끝나요. 형사소송법은 끝나는데, 이놈들이 헌법소원을 엄청나게 제기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정역에 복무하고 이렇게 약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운동시간 주어지고 그거 한 다음에 그 엄격한 규율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법원에 무슨 서류를 내야 되겠습니다. 라게 되면은 그놈에게 집필시간을 주게 돼요. 따로. 주어야 합니다.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법소원을 엄청나게 제기해서 우리를 교화시켜야 된다, 재범 방지한다.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세계가 여기에서 있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교화한다. 그래서 이 교도소를 갔다 온 친구들은 학교라고 하죠, 학교.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빼고. 자, 이거 빼고 나서 보았더니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국가의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국가의 강제력이고, 국가의 강제력은 제일 출발점이 기본권에서 출발하게 되죠. 헌법. 여기 그 조문에 헌법 12조 부분을 좀 펼쳐놓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12조 1항에서 12조 1항에서 보통 이게 적법 절차,
적법 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뭐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